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진행합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다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밀떡 함께 해주시면서 조금이라도 시원해질 수 있는 시간이길 기대해 보고요.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우리의 이 보병 전투 차량 네, 레드백을 진출했다. 뭐 이 네. 뉴스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독일 제치고 그럼요. 우리가 갔다 뭐 이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레드백이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하죠. 네, 레드백은 호주에 수출하기 위해서 한화에서 붙인 그런 그 별칭이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호주에서도 계속 토용이 돼가지고 호주 호주 언론에도 그냥 레드백 하더라고요. AS21 한화에서 제시한 모델명이고요. 모델명이죠. 예, AS21. 모델명과 어떤 애칭이 레드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사업은 랜드 400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벌써 이와 유사한 사업을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뭐 드롭이 됐고, 어쨌든 사업을 갖다 성공해야 되는 호주 입장이었는데 결국 결과로 최종 결론이 나온 게 한화의 승으로 됐죠. 이게 좀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독일한테 질 줄 알았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사업이 취소되거나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뭐 호주에서 무슨 보병 전차량이 400대나 필요해. 원래 지금도 M113 쓰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K200 쓰기 전에 국군이 쓰던 장갑차예요. 네네네네. 월남전 때 미군이 쓰던 거.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대규모 기갑 전력이 필요하냐 아니냐 내부에서도 아직 논쟁이 있거든요. 호주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국가에서 외침이 있을까? 대규모 기갑 전력을 보유하고 유지해야 되나라는 게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전략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 뭐 전차도 들어오고 뭐 장갑차 뭐 공격 무기들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 또 특히 이제 핵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어쨌든 사업은 유지되고 박 의원님 얘기대로 몇 번 드랍됐다가 그 다음에 근데 또 하나 그런 건 원래 450대 도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200대 미만으로 좀 줄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된 수량보다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호주군 보병의 절반은 M113 타고 다녀야 돼 이제 또. 음. 그리고 독일의 링스 장갑차랑 붙었는데 이번에 보도 자료가 맞으면 심지어 링스보다 가격이 비쌌대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붙어 있겠지만. 근데 그 워딩대로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나라가 만든 장갑차. 근데 국군이 아직 채용하지 않았어요. 그 장갑차가 독일이 실전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던 장갑차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겼어요. 호주에 팔렸다. 네. 요것만 보면 아는 사람들은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을 꺾고 약간 우승한 느낌?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부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뭔가 야루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의심을 하자면. 네네. 그렇잖아요. 독일의 링스보다 비싼데 네네. 굳이 호주가 왜 그 돈을 주고 사느냐. 뭐 이런 생각한다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여러 그럼요. 가지가 있을 네. 수 있다. 독일 라일메탈 굉장히 그럼요. 유명한 회사고 네. 지상 무기 체계 시스템에서 글로벌 입장에서는 뭐 넘버 1, 2 하는 맞습니다. 그런 회사죠. 그리고 명성이 자자한데 가장 큰 의의는 우리가 그들을 꺾었다는 거에 그럼요. 의의를 두고 싶고요. 아까 뭐 가격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고 호주 언론에서는 두 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정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도 있고 독일 거보다 비싸다는 얘기도 있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원래 비쌌어요. 독일이 더 비쌌죠. 그 말은 맞는데 129대로 줄었어요, 수량이. 예. 그렇죠. 어찌어찌해서 호주가 갑자기 수량 129대야. 그러니까는 라인메탈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단가가 안 맞는데. 그래서 약간 그거보다 올렸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아하. 한화는 우리 유지하겠습니다. 야. 우리는 그냥 야, 이거 보통 유지하겠습니다. 이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많이 그렇죠. 나오는 건데 네,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호주 언론의 어떤 또 다른 쪽에서는 조금 더 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뭐 무기 체계의 뭐 가격을 조금 더 싸고 덜 싸고 해서 호주가 하진 않겠죠. 선정을 했겠어요. 모든 걸 받겠죠. 그리고 우리 쪽 한화 쪽에서 K9 시설을 갖다 그대로 쓸 수 있고 엔진을 갖다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고 그런 뭐 호주의 인력들을 갖다가 채용해서 할 수 있는 파급 효과들도 봤을 거고. 네. 라인메탈은 라인메탈대로 유명한 그 박서 차륜형 장갑차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라인메탈의 어떤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것들을 봤을 거고. 아니 뭐 두루두루 살폈겠죠. 살폈죠. 예를 들어서 그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 난 독일 싫어, 난 한국 할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결정하지는 근데 않았을 거라는 지금 거지. 얘기가 전혀 뭐 이렇게 농담이 아닌 게 호주군이 도입했던 유럽 무기 중에 재미를 본 게 별로 없어요. 미국제 전투기나 전차는 그럭저럭 써먹었는데 대표적인 게 타이거 헬기.
공격 헬기는 너무 유지 보수부터 너무 어려워갖고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퇴역을 시켜버렸고 네. 어. 유럽제 무기 중에 재미 본 거는 그 오스트리아제 불법식 자동 소총 있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써먹었지 나머지 제대로 써. 뭐 심지어 그 잠수함도 뭐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이제 기반 자체는 유럽에서 온 거거든요. 네네. 여기도 이 콜린스급 잠수함 별명이 물 새는 잠수함이거든요. 예. 잠수함이 물이 새면 어떡해요. 진짜 잠수하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들도 저는 여파가 조금 있었다고 보는 게 공장 자체적으로 만들고 뭐 이랬다고는 하지만 유지 보수할 때 유럽에서 어쨌든 인력이 와야 되고 뭐 이렇게 간섭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돌아가겠냐라고 했을 때 호주 쪽에서 물음표가 올 수 있죠. 어쨌든 독일보다는 우리나라가 가까우니까. 네.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무기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이 무기가 얼마나 좋은 거냐. 그리고 또 이거를 다른 나라에서부터 어찌됐건 들여다오는 거니까 그 국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그럼요. 것이냐.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왔을 때 이제 우리 자국민들에게 또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좋은 무기 사왔다. 좋은 거 사왔다. 우리가 좋은 건데 원래 되게 비싼 건데 싸게 사왔어.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1이다 뭐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하나 딱 걸리는 게 아니 레드백은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호주는 샀단 말이에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발판이죠. 대부분 우리나라가 국산 무기 체계를 수출할 때 내걸었던 게 가성비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군이 대량으로 사용한다. 써봤더니 좋더라. 이 말을 지금 못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이게 랜드400 그 사업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랜드400 사업이 4단계예요. 우선 1단계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 2단계에서 차륜형 보병 전투차를 일단 도입하겠다. 그 다음에 3단계가 지금 이거였고요. 보병 전투차죠. 근데 보병 전투차의 글로벌한 그런 추세를 따른다면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거기에 AI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게 갖춰지고 또 모듈화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 대한민국 장갑차도 굉장히 보병 전투차도 굉장히 우수한 차량이에요. 이 차량이 한반도에서는 제가 보기엔 레드백을 앞설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다라고 봐요. 어떤 지형적 측면에서. 특징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대공까지도 생각한 40mm를 장착하고 있는 기관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한반도에 좀 유리한 면들이 있어요. 근데 호주가 원하는 호주의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호주 맞춤형. 그렇죠. 네. 거기에 맞춘 거고 우리가 좀 더 팩트 있게 본다면 한화에서는 차체 정도만 했고 나머지 포탑이나 이런 부분은 이스라엘의 그 또 유명한 회사 엘비사의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합된 세계 최고들이 다 조합된 것이 레드백이다. 그래서 호주에서 결정했을 것이다. 그래서 결정했다 이 얘기죠. 그 이 뉴스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붙는 뉴스가 이제 유럽으로도 나갈 수 있다. 유럽 진출의 어떤 네. 가능성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요. 역시 조금 더 앞서가는 얘기고 조금 회의적입니다. 저는. 오바입니까? 오바죠. 네. 아니 오바라기보다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네. 아니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도해 주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차기 보병 전투차 사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우리가 호주 사업에 승리를 하기 한 달 전에 우린 떨어졌어요. 그렇죠. 미국 사업에서. 왜냐? 그러니까 그것도 포인트예요. 네, 미국 사업은 3,500대나 되는 사업이고 미국은 무려 5번에 걸쳐서 사업이 엎어졌다가 다시 생겼다는 거기도 난항을 겪은 사업이고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앞서 얘기한 게 그 레드백은 호주에서 원하는 일종의 스펙이 있으니까 레드백이 호주에는 팔렸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기술을 우리가 못 갖추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그렇지는 않아. 힘들다. 복잡해. 이게 글로벌 입장에서의 모든 그 보병 전투차의 미래 추세를 담은 그런 설계안을 5개사를 선정을 했어요. 이 5개사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 내놓으라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뭐 면면을 보자면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미국의 이제 회사가 아주 제일 강력하죠. 그 회사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대결했던 라인메탈이 있고요. 그래서 팀 링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표현으로 미국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일종의 라인을 만든 거지. 그렇죠. 거기도. 그 2개 회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시코시하고 합작으로 들어가서 한화가 들어갔고요. 또 하나가 BAE 시스템즈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한 단계 낮은 이제 미국의 로컬 회사예요. 조금 단계가 낮은 회사인데 그 5개사가 경쟁을 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간 것만 해도 사실은 기본적인 가치는 인정받았다. 전 세계에서 괜찮다 손꼽히는, 하나가 네. 그게 이제 K9 때문에
특히나 아무래도 더 이렇게 있었겠죠. 그런 게 예.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미국이 예산을 좀 줄이려고 원래 3개사를 선정해서 상세 설계 업체로 다시 2차 경쟁을 벌여야 되는데 거기 안에는 우리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봤어요. 최종 세 손가락 후보까지는, 안에. 예. 이게 호주가 먼저 발표를 했으면 들어갔겠죠. 실제 또 영향이 있었겠지. 실제 그 계획도 그랬어요. 근데 이 호주가 또 굉장히 늦네. 몇 번 연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다가 2개 회사만 선정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링스는 되고 그리고 제너럴 다이내믹스하고 링스가 이제 대결을 하게 돼요. 이제. 네네. 그래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뭐 처진다 그런 부분은 아닌데 기술적 부분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그 헤게모니 싸움이 또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 전장에서 성능을 테스트해 본 건 아니니까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에서 그 차기 전차 선정을 할 때 뭐 실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테스트해봤던 쪽에서는 군부에서는 K2가 훨씬 낫다라고 여러 차례 보고서를 올렸고 그다음에 군수 관련 부서에서도 K2를 선정하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여러 가지 배를 해주겠다. 뭐 빠르게 납품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몇 년 뒤에 나올 레오파드를 선정했어요. 그거는 노르웨이가 독일과의 관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겠죠. 네. 뭐 하나만 보고 딱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렇죠. 방위 산업은 정말 방위 산업을 수출한다.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뭐 예. 여러 가지가 엮여야 되고 뭐 밀리터리 외적인 부분이 너무도 많아요. 당연하죠. 예전에 무슨 그런 그 해외 시장 뚫는 그렇죠. 상사들의 어떤 영업 전략 뭐 이런 거 보면 왜 저 남극 가서 냉장고 팔고 와라 뭐 그렇죠.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아주 열심히 하다가도 아주 얼토당토하는 데서 이렇게 뭐가 터지고 아니면 어디서 아주 말도 안 되는 데서 뭐가 빠그라지고 이런 맞습니다. 것들 보게 되는데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지 결국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 이제 호주의 레드백이 이 어찌됐건 진출하게 됐다는 것은 분명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찌됐건 호주가 만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텐데 어쨌든 네. 그리고 확실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메이저 그룹 안에 올라갔다. 그 레벨에 올라갔다. 명성이 확실하게 올라갔다. 이런 거는 확실해요. 그러면 레드백이 어찌됐건 호주로 포문을 뚫었으면 네. 뭐 다른 국가나 다른 대륙에서도 레드백을 좀 원하는 곳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정답인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유력하다는 둥 뭐 거의 되는 것처럼 또 보도도 하는 경우도 있고 뉘앙스상. 아니 뭐 유럽에 이미 나간 것처럼 보도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건 지금. 아니에요. 그건 네.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관심을 보인 국가는 있었죠. 그 폴란드가 테스트를 해보고 유명한 얘기는 했죠. 50년 훌쩍 뛰어넘은 것 같다. 라다를 타다가 포르쉐 타는 것 같다. 분명 그래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언론에 그런 게 나왔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는 그거였고 네. 그 외에 듣기 싫은 소리도 많아요. 있었겠지. 그렇죠. 있었겠지. 또 예. 특히나 폴란드는 자체 보르숙이라는 장갑 차량을 예. 개발해가지고 양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럼 레드백을 또 도입해? 그러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폴란드가 일종의 립 서비스를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영상이라든지 실제 테스트해봐 나쁘진 않았었고요. 폴란드는 아마 차기 보병 전투차 사업에 이제 레드백의 기술이 들어가는 걸 아마 원하는 쪽일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30% 그렇게 또 얘기 후보가 나오니까. 될 수 있다는 그럼요. 거예요. 가능성 네.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한 방에 되는 건 없기 때문에 네. 어디선가 계속해서 이제 성과를 쌓아야지 맞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인데 특히 보병 전투 차량에 있어서는 어찌됐건 성과를 쌓았다. 네. 그리고 최근 국가의 트렌드에 맞는 예전에 상반여형에 맞는 빠르고 가볍고 그다음에 성능 가성비 좋은 K21이라는 전차의 발전형이잖아요. AS21이. 근데 난 이번에 네. 보면서 이제 영상 보면서 디자인도 진짜 좋아졌다 그럼요. 이런 생각을 네. 했어요. 디자인이 좀 그렇죠. 이게 추세가 그래요. 네. 그게 엘비사의 그 포탑인데 좀 그런 식으로 가죠. 네. 멋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정 작가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있어요. 호주마저도 129대가 이게 물량의 끝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정확히. 예. 그들의 그 편제를 봤을 때 M113이 431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450대를 도입하려고 했냐면 그것 플러스 MF 장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게 예비 장비로. 계획이 네.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129대만 자기들 사정 때문에 네네. 그런 건데 129대만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박탈감 느끼겠죠. 이제 M113 좀 있으면 이제 100년 돼요. 도입한 지.
거의 100년 되는데 누구는 100년짜리 된 자기 할아버지 때만 탔던 그 장갑차 타고 다니는데 옆에서 레드백이 싱하고 지나가면 아, 왜 그런 거 멋있지? 상대적 박탈감 느끼겠죠. 할아버지가 탔던 거 나도 타 뭐 이런 네. 거 멋있잖아.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유럽에서 나온 소식이 루마니아가 아, 그 얘기 들었어요. K2 전차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 얘기할 때 폴란드 참 자주 등장하는데 네. 바로 옆에 또 루마니아가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랑 인연이 깊은 게 우리 영상 촬영을 갔을 때 외국 무관단이어서 우리가 촬영할 때 살짝 비켜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느 나라인지 몰랐는데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루마니아 쪽 같은데 라고 했었거든요. 분명히 우리를 따라온 게 분명해요. 우리가 방송하는 거 보고 그러다가 K2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성사돼야죠. 그 폴란드 방식이랑 좀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미국제 전차를 도입했어요. M1 에이브럼스. 근데 너무 비싸. 그리고 또 빨리 도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어느 정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게 더 많은 수량을 K2로 딱 채워놨거든요. 폴란드 네. 그런 방식으로. 루마니아도 이걸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1개 대대나 2개 대대부는 뭐 바로 M1을 옆에서 채우고 봤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가능성 있죠. 네. 예, 동유럽 국가하고 서유럽 국가하고 지금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달라요. 동유럽과 네.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반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K 방산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찌됐건 이미 보증 받은 거잖아요. 우린 폴란드에서 여러 차례 보여줬죠. 바로 옆에 있는 독일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다음에 원하는 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루마니아를 비롯한 다른 동유럽 국가들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데 모스크바에서 그 전쟁의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듯이 아마 런던이나 파리도 뼈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얘기가 피부에. 좀 다르겠죠. 네. 네. 근데 동유럽은 얘기가 다 중부 유럽은 얘기가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이미 위성 국가로서 지배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고 뭐가 필요할지라고 하는데 이제는 뭐 가성비 뭐 이런 것도 하지만 빨리 도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은 그냥 5년 10년에 걸쳐서 레오파드 천천히 받았겠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제 전차가 최우선인데 M1 에이브럼 전차는 사실 그게 빨리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걸로 소수 채워놓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멀리서 보면 M1 에이브럼스랑 K2랑 구분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도색 비슷하게 해놓으면 이게 미제 전차네 하고 이렇게 속을 수 있죠. 성능도 어차피 비슷하고 아니, 그죠. 요 앞에 문장에서 편집해 주자. 아 이거 사람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문장 이런 거는. 예. 발언 안 듣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K 방산의 경쟁력이라는 것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니까. 향후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다른 국가들이 안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들도 뭔가 작전을 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배 아프게 보고 있어요. 네, 여기서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영원한 어떤 숙제가 될 수도 그럼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정명석 작가님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댓글에 많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